안녕하십니까? 상담 채널 마음소리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한국 상담 심리학회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먼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필기시험에 이어서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면접시험과 관련된 핵심 노하우를 전달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2023년 발간한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 매뉴얼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면접시험 후기,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저희가 면접시험 스터디 워크샵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내용이어서 공개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은 언급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들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면접 진행 순서와 면접 진행 방법은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시험의 평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과 2급은 다소 차이가 있어 이 점에 유의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 영상의 주요 내용인 핵심 학습 포인트들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가능한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면접 진행 순서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2023년 시행된 면접시험에 근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고 올해 시행될 면접시험은 다소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응시자는 통지받은 시간에 면접장에 도착하면 대기실에 입장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수험표를 배부받게 됩니다. 2023년의 경우 2급은 오전에, 1급은 오후에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로 진행요원이 이름을 부르면 진행요원을 따라 심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셋째로 심사장에서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사례를 배부받아 약 10분 정도 사례를 읽을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약 10분 동안에 사례의 핵심을 파악하고 사례 개념화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서가 되면 심사장으로 입장하여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2급은 약 8분에서 10분, 1급은 약 15분간 면접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방금의 내용은 2023년 기준이고 사례를 읽는 시간, 면접 시간 등은 매년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면접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면접 구성은 응시자 1명, 심사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1대3 면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급은 응시생이 많아 약 8분에서 10분 정도 면접을 하고 1급은 약 15분간 심층 면접을 합니다. 사례는 심사장에서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읽을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례는 반환하였다가 면접장에 입실할 때 다시 나누어 줍니다. 면접장 입실 후에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면접 평가 영역별로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질문의 수는 심사위원과 응시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2급의 경우 대략적으로 약 3개에서 5개 정도를 받게 됩니다. 1급의 경우는 면접 시간이 더 길어 질문 및 꼬리 질문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면접 매뉴얼과 질문 목록은 모든 심사위원에게 동일하게 배포되며 응시자의 수련 내용이나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 서류 심사 및 녹음 심사 결과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른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 개념화에 대해 꼬리 질문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수련 내용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면접 평가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간한 2023년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 매뉴얼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면접 평가 영역은 상담 실무 능력, 상담 이론, 상담 윤리 및 인간적 자질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여 달리 표현하면 사례 개념화, 상담 이론, 상담 윤리의 세 영역을 응시자들이 공부하여 준비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급과 2급의 평가 영역의 차이를 보면 1급 응시자는 어떠한 부분을 반드시 추가적으로 집중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최신 상담 이론과 슈퍼비전 주요 개념과 이론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께서 각자 하나의 영역에 대해 질문을 주로 담당하고
응시자의 답변에 대해 꼬리 질문도 담당 심사위원이 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심사위원이 꼬리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세 가지 영역을 각각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인 사례 개념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실에서 10분 동안 사례를 읽고 사례 개념화를 하여 머릿속으로 기억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인 사례 개념화의 방법과 구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면접에서 사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때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핵심적 사항을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란색으로 예시되어 있듯이 사례를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주요 증상 또는 핵심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러한 내담자의 증상으로 추정되는 DSM-5의 가능한 진단을 생각해 봅니다. 이때 함께 제시되는 MMPI-2 등의 심리검사 자료를 함께 보며 내담자의 증상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담자의 증상을 유발한 요인, 즉 가능한 증상의 원인에 대해 마음속으로 정리해 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내담자의 증상 및 유발 요인에 근거하여 상담 목표를 세워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개입 전략 또는 치료 전략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어떠한 사례가 나올지 모르기에 DSM-5의 주요 진단에 대해 모두 사례 개념화를 하여 이를 선생님들께서 외우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가 가장 흔히 만나는 주요 증상에 대해서는 사례 개념화한 것을 입에 붙도록 달달 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개념화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옆에 사진으로 함께 올린 랜스 페리 교수의 사례 개념화의 이해와 실제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책의 홍보나 광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을 추천하는 의도뿐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영역은 상담이론입니다. 상담이론은 상담이론에 대한 단편적 지식보다는 종합적인 지식을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주요 이론의 배경, 핵심 개념, 특징, 상담 기법, 적용 방법 등을 공부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이론 간의 주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 정리하여 기억합니다. 또한 주요 이론들이 주요 증상을 이해하는 관점과 차이점, 그리고 개입 방법을 정리하여 기억합니다. 그리고 1급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신 상담 이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여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각각 이론의 핵심 개념과 개입 방법에 대해 요약하여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요 최신 이론으로는 수용 전념 치료, 변증법적 행동 치료, 단기 정신역동, 동기 강화 상담, 감각운동 심리 치료, 신체 경험 치료 등일 것입니다. 최신 이론은 2급의 경우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1급 응시자는 슈퍼비전의 주요 개념과 이론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우측에 이미지로 올린 책이 가장 많이 보는 책으로 이 책의 내용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영역은 상담윤리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무엇보다도 한국 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을 자세히 읽어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학회 홈페이지에서 상담심리사 지원 게시판으로 가서 상벌 및 윤리와 상담심리사 지원 항목의 FAQ 중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속 경로는 게시판, 상담심리사 지원, 상벌 및 윤리 또는 상담심리사 지원, FAQ로 가셔서 윤리 관련 질의응답을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2023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사례집 이북을 한번 훑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파일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 각종 양식을 선택하면 이북 형태로 올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담윤리는 중요한 영역이고 학회에서도 강조하는 영역이기에 윤리 사례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별도로 곧 제작하여 유튜브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페이지는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수년간 면접 스터디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사항들입니다. 첫째는 복장과 신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 응시자분들은 밝은 화장, 단정한 머리,
단정한 옷차림, 신발도 단화나 튀지 않는 것을 신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응시자분들도 넥타이를 맬 필요는 없지만 단정한 머리와 복장, 깨끗한 구두를 신으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접은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기에 자기관리가 잘 된 모습의 복장이면 무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첫인상을 좋게 하는 의미에서 면접장에 입시를 할 때 밝게 인사하고 긴장을 풀고 면접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필요시 심호흡을 하고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맞춤도 중요합니다. 답변을 할 때 질문을 한 심사위원과 적절한 눈맞춤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잘 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해나가면 결국 엉뚱한 얘기를 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내용을 질문받았을 때나 생각이 날 듯 말 듯 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접시험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보의 취득이나 자기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 스터디로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기에 이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을 2~3번 이상 반드시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의 면접을 해본 경우와 안 한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경험에서 배운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필기시험 공부를 하면서 많이 공부했기에 면접시험을 가볍게 보고 대충 아는 범위에서 응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면접시험이 필기시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어 마지막까지 3가지 영역에 대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영상이 면접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면접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모두 합격하시어 좋은 상담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